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소금만 보면 피하시죠.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정 농도로 만든 소금물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필수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과학적 원리, 가장 흔한 4가지 오용 사례, 실제 건강 효능,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소금물의 과학적 원리. 먼저 기본부터 알아봅시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미세한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모두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을 말합니다. 이들은 물에 녹으면 전기를 띠게 되고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은 세포막 안팎을 계속 오가면서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0.9%는 왜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맞는 링거, 정식 명칭이 생리식염수입니다. 이 생리식염수의 염분 농도가 정확히 0.9%입니다. 왜 하필 0.9%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0.9%보다 진하면 세포가 쪼그라들고 0.9%보다 묽으면 세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정확히 0.9%일 때만 세포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걸 과학용어로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세포와 같은 농도라는 뜻이죠. 천일염은 더 특별합니다. 정제염은 99% 이상이 순수 염화나트륨입니다. 하지만 천일염은 다릅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에 필수적이고 칼륨은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물이 아니라 천일염으로 만든 0.9% 소금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가장 흔한 4가지 잘못된 습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법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하게 잘못 알려진 4가지 소금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진한 소금물 마시기. 인터넷에서 디톡스를 위해 아침에 소금물 한 컵이라는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진한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액으로 나트륨이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높은 염분 농도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빈속에 자극을 받은 위 점막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올바른 방법: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200ml를 먼저 마시세요. 30분 뒤에 가벼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가글용으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소금물 가글로 삼키기.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가글한 물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강점막은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가글하는 동안에도 이미 나트륨이 일부 흡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까지 삼키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됩니다. 올바른 방법: 가글 후에는 반드시 뱉으세요. 그리고 맹물로 한 번 더 입을 헹궈주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용 식전 소금물. 식전에 소금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금물로 배를 채우면 전해질 불균형이 옵니다. 특히 칼륨이 부족해지면서 피로감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갈증을 느끼면 다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 배가 부르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올바른 방법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식사량을 줄이되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세요. 식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 코세척 과용. 코세척은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 안쪽 점막은 매우 민감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코세척을 하면 점막이 손상되고 건조해집니다. 오히려 코가 더 막히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코세척은 0.9% 농도를 정확히 지키시고 일주일에 2회 이하로 하세요.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잘못된 소금물 사용법입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 제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3, 올바른 소금물의 실제 효능.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의 긍정적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효능 1. 혈액순환 개선과 혈압 안정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나트륨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삼투압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더 잡아둡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반대로 소금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Hg 감소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효능 2. 소화 기능 개선. 소금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자극합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촉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 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효능 3. 신장 기능 유지. 인터넷에서 소금물 디톡스라는 말 많이 보셨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디톡스라는 개념 자체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이 알아서 독소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되면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으면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독소를 배출한다 보다는 적정 염분이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효능 4. 피로 회복과 에너지 생성.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효능입니다.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ATP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개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에너지 생성 등 거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합니다. 천일염에는 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적절히 섭취하면 만성 피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전해질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0.9% 소금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주요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4. 오늘부터 실천하는 3단계 루틴.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루틴 올바른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텝 1.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십니다. 여기에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아침 첫 물은 이 수분을 보충하는 게 목적입니다. 스텝 2. 30분 뒤 0.9%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0.9% 소금물 만드는 법. 물 100ml에 소금 0.9g입니다. 작은 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입안을 30초 정도 헹구고 반드시 뱉습니다. 그리고 맹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스텝 3.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먼저, 가글, 그 다음 식사. 이렇게 하면 아침 소화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2단계 식습관 루틴. 향으로 먹기. 우리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의 간 때문입니다. 여기 핵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간이 아니라 향으로 먹기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깨, 마늘, 생강, 식초. 이런 재료들은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물을 무칠 때 소금 대신 참기름과 깨를 넉넉히 넣어보세요. 충분히 맛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소금보다는 후추, 마늘, 허브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별도로 소금물을 챙겨 마실 필요도 없어지죠. 3단계 저녁 루틴. 하루 마무리.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입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옵션 1. 코 세척 필요한 경우만. 비염이 있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만 하세요. 0.9% 소금물을 사용하고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옵션 2. 촉욕. 이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2큰술을 녹입니다. 발을 2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하면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보세요.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금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건강 도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소금물의 핵심은 0.9% 농도입니다. 이게 우리 혈액과 같은 농도입니다. 둘째, 흔한 4가지 잘못된 습관을 피하세요. 공복에 진한 소금물, 가글 후 삼키기, 다이어트용 소금물, 코 세척 과용. 셋째,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액순환, 소화기능, 신장기능,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3단계 루틴을 실천하세요. 아침 물과 가글, 향으로 먹는 식습관, 저녁 촉욕. 기억하세요.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농도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밸런스를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식탁 위의 약국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